일단은 일단 액처 5 쪽에서 먼저 모델 셀렉션 쪽을 들어가기 전에서 굿 픽처스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태블릿 데이터 등 쪽에서 뭔가 픽처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픽처스들을 좀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픽처스가 많으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런 특징들을 좀 더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들이 뭔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제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일반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기서는 물어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보니까 뭐 간단해요. 뭔가 그런 뭔가 하나의 픽처를 제거를 했을 때 그 제거한 픽처스를 가지고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어떨 것인지 그거를 먼저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했을 때 뭔가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럼 이 픽처스는 뭔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이 픽처를 제거를 했을 때도 뭐 성능이 비슷하구나 하면 그러면 이 픽처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픽처를 뭔가 잘 임포터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먼저 그 강의에서 소개하는 거는 엑지 부스트라는 이제 트리 모델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중요한 픽처스에 대해서 많은 웨이트를 합류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볼 때 이제 웨이트하고 토탈 게인, 토탈 커버, 결국에는 이제 이게 중요한 픽처인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픽처인지를 이제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엑지 부스트라는 것은 뭔가 픽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했을 때 토탈 게인하고 이제 커버를 봤을 때 뭔가 볼 수가 있겠죠. 이 F18이라는 이제 피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F5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포터스에 대해서 뭔가 작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셰플리 애딕티브 익스플레이션스라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뭐 딱히 알아도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프레시션 가지고 어떤 픽셀들까지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냐, 아니면 전체적인 모델을 학습을 할 때 하나의 픽처가 어느 정도의 작용을 했냐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샤프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나중에 이제 부스트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샤프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이 피처스가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LSTAT라는 뭔가 변수라는 거는 픽처스의 비율에 되게 높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밑으로 갈수록 좀 덜 중요한 피처이고 위로 갈수록 좀 중요한 피처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똑같아요. 픽처스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니면 쓸데없는 이제 픽처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페이스X 봤을 때는 이제 탑 10개, 상위의 10개 픽처스가 50%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10개의 픽처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 한 300개나 넘는 이제 픽처스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픽처스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이제 EVM이라든지 XGBoo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임포턴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고, 이거는 별거에 대한 이제 별 의미는 없고, 결국에는 이제 어느 픽처들이 이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보게 되겠죠. 왜인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픽처들을 활용하면 좋긴 한데 이 픽처들이 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오버피팅이 더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리키지의 확률도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측면에 봤을 때는 메모리 메모리 메모리도 이제 많이 소요해야 될 뿐만 아니라 레이턴시도 올라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일 픽처스에 대한 단점도 있는데요. 그 스테일 픽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는 픽처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점 같은 게 이제 그런 스테일이나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픽처들을 이미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중요할 것 같은 픽처들만 학습을 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사용할 때 이제 다시 뭔가 픽처들을 사용할 때 뭔가 픽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을 해두는 것이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가지의 이제 픽처 엔지니어를 하는 방법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데이터는 랜덤으로 샘플링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샘플링된 데이터에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처리하거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스플리팅을 하고 이제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만 이제 스플리팅하고 스택스를 사용하는 거고 노멀레이징하고 밸류들, 미싱 데이터 그리고 이제 앵그람 데이터 여러 가지 전처리 작업들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점에 보자면 그 데이터가 얼마나 언제 생성했는지 그 언제 모아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데이터 리니지 이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픽처들이 모델에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픽처들하고 레이블이 있어. 결국에는 이제 6번하고 좀 상호한 작용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이제 매칭이 되는지 그걸 이제 수작업으로 조금은 파악을 해둬야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이 픽처들이 얼마나 이제 잘 적응이 되는지 그리고 또 스테일 픽처들을 잘 제거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쓸데없는 픽처를 제거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셋하고 테스트 데이터셋하고 잘 나눠가지고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잘 시켜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뭔가 잘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잘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픽처 엔지니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것은 모델 셀렉션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는 로스 펑션이라든지 옵티마이저를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이제 요즘에 이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SGD 사용한 게 아니라 보통 아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의 옵티마이저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RMS 프롭스라든지 아담 W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제일 좋은 것인지 이제 딥러닝에서는 직접 학습을 하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6가지를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 첫 번째가 소타의 트랩을 좀 잡아내고자 하는 것인데 소타라는 것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신세계
완전 최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신의 모델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논문이 잘 되겠죠. 논문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논문이라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타의 프로미스 같은 것이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이제 다른 솔루션에 대해서 비교해서도 뭔가 좋은 솔루션을 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타가 이제 마케팅에 좀 더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타가 리서치 데이터셋에서는 뭔가 좋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에는 이게 소타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뭔가 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뒤에서도 말씀을 하겠지만, 가장 간단한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타라는 게 뭐 성능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코스트라든지 레이턴시,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요즘에 엄청나게 큰 모델을 사용하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레이턴시 문제라든지 코스트의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성능을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심플리스트, 가장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도 얼마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먼저 나중에 이제 커스터머에게 디플로이먼트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제 얼마만큼의 디플로이먼트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대해서 이제 디버그를 잘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플리스트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이제 베이스라인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심플리스트 모델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도 될 수 있는데, 버트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자연어 처리할 때 엄청나게 요즘은 아니지만 좀 일반적으로 베이스라인으로 자연어 처리에 엄청나게 특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델 자체는 엄청 사용하기 쉬워요. 사용이 쉬운데 간단하진 않거든요. 뭐 근데 이제 간단한 거하고 쉬운 거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결국에는 이제 간단한 걸로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좀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면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버트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 게 얼마만큼 성능을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성능을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 얼마만큼 성능이 향상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쉬운 것부터 먼저 사용해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뜻인데,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머신러닝 모델이 성능이 더 잘 나오는데, 딥러닝 모델이 뭔가 성능이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계속하면서 이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만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딥러닝 모델이 성능을 좀 더 잘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은 이제 한 번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딥러닝 모델은 한 100번 실험을 했는데, 그 100번 중에 한 번, 두 번이 이제 머신러닝 모델보다 성능이 잘 나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딥러닝 모델이 뭔가 성능이 더 잘 나온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일반적인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할 때는 똑같은 상황에 주어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그 최대 성능, 평균의 성능을 비교해서 이 모델이 좀 더 잘 된다, 이거는 좀 더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PPT를 보자면 뭐 LSTM이라는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 LSTM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LSTM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LSTM을 사용하면 성능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LSTM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닐라 LSTM하고 이제 변형한 LSTM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바닐라 LSTM도 뭔가 변형을 했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이 LSTM Assess Space of Odyssey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밑에 거를 보면 돼요. We concluded that the commonly used LSTM architecture,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STM이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적용했을 때 뭔가 수정을 가하지 않고도 괜찮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치 스페이스, 여기서는 이제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튜닝을 하면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문을 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조건 뭔가 모델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건 좀 아니라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하나의 실험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성능하고 그 다음에 2달 뒤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았을 때 성능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해서 나중에 2달 뒤에 데이터를 더 모아서 학습시킬 때 뭔가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좀 줄여보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한 100개의 데이터만 활용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500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 얼마만큼 성능의 향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러닝 커브라는 것인데요. 나이브 베이스하고 SBM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트레이닝 익스런스, 이제 학습을 할 때 데이터의 수에 대해서 이제 나이브 베이스라는 것은 뭔가 학습 데이터에 대한 뭔가 성능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SVM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SVM이 뭔가 일반화하기에는 좀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이거를 봤을 때도 SVM이 좀 더 좋긴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런 트레이닝 익샘플, 이제 여러 학습 데이터 수들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 대해서는 트레이드오프를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뭔가 성능이 좀 좋아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능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 어느 정도의 이제 오차는 허용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라고, 이제 모델을 학습했을 때 이거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추론했을 때 이건 틀렸어,
틀렸는데 그게 이제 원래 1이어야 되는데 0으로 예측이 된다든지 아니면 0으로 예측이 돼야 되는데 1이 예측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0도 아니고 1이 아니고 한 0.4 아니면 0.6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되는지는 모델에 대해서 좀 많이 의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모델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하나가 좋게 되면 하나가 뭔가 좀 낮아져야 된다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조절을 할 것인지 그건 이제 직접 모델을 학습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트 하는 사람 그런 직접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모델의 어썸션 뭔가 모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5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 IID라고 인비텐트 이제 독립적이고 이제 적당히 잘 분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말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독립적인지 그 말은 이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존적이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IIT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무스니스라고 일반적인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 결국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같은 거 이제 뭔가 결국은 경계를 끄어야 되는데 그 경계를 긋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레이블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하고 적당히 이미 잘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무스니스 뭔가 적당히 선을 그었을 때 그걸 이제 선을 조금 옮기더라도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 좀 옮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는지 결국에는 이제 조금 모델이 좀 잘못 학습이 되어도 성능이 보장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로버스트한 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블리티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인코딩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Z가 X를 이제 인코딩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X가 있을 때 Z를 얼마만큼 잘 생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게 되고 이제 네 번째로 바운드리 같은 경우는 리니어 y는 x 플러스 b 그런 선형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 바운드리 또한 리니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일단 디시전 바운드리는 이제 1차 함수인데 뭔가 픽처 같은 경우에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리니어 바운드리를 하면 언더피팅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어 베이스 이제 이거는 확률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모델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다른 변수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존을 하게 되면 뭔가 성능이 나아진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인디펜던트 그래서 결국에는 의존적이지 않는 선에서 뭔가 잘 나눠져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제 데이터 문제겠죠.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잘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추정을 그런 이미 데이터가 잘 나눠져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잘 나눠질 수 있다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리니어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들의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팁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 팁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